이거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MBTI가 뭐 네. 좋다 안 좋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2인 분들 혹은 I인 분들에게 특히나 많이 쓰는 약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고 뒤끝은 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 뒤끝이 좋은 말로 하면 뒤끝이 없다고 그러고 나쁜 말로 보면 금방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화낸 것도. 벌컥 네. 내고 까먹고, 네. 벌컥 내고 까먹고. 이렇게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은 합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성향을 네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I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말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몸에 대해 잘 알아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한의학 전문가를 모시고 건강 만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MBTI의 성격 유형과 한의학의 체질 이론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의학에 의하면 성격 유형이 건강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니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한의학 전문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그린리프 한의원 원장 나병진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MBTI와 한의학의 체질을 비교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먼저 MBTI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인기 있는 방식인데 네. 저도 예전에 MBTI 테스트를 좀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는 네. 저는 ESTJ였던 것 같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하고 같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선생님 MBTI는 무엇일까요? 저는 ENFP입니다. ENFP. 네. 네. 그럼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이론이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사상 체질이라고만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어떤 체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네. 저는 사상 체질로 보면 어떤 체질에 속할까요? 사상 체질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격만을 가지고 보통은 사람들이 성격으로 사상 체질을 나눈 거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몸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장부, 그러니까 뭐가 간이나 심장이나 폐나 어느 한 장기가 더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그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이제 그 성격대로 구분을 하자면은 좀 더 양적인 사람, 그러니까 extroverted한 사람, 그리고 좀 더 음적인 사람, 좀 더 이제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크게 그 MBTI도 나눈 것처럼 그 사상 체질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한학적으로는 양인, 엑스트로 하는 걸 양인이고, 좀 인트로버릿, 음적인 거를 음인이라고 부르는데,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양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태양인은 엄청난 지도자, 거대한 지도자 이런 사람이라서 태양인은 좀 많이 없고 대부분 소양인의 경향이 많은데, 우리 푸티님은 조금 더 밝고 사람들도 만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리고 성격도 약간 까칠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양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소양인. 네, 분석을 좋아하고 뭔가 치밀하고 화가 욱하게 잘 올라오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소양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BTI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16가지로 개인의 성격을 분류하는데 4가지의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향형, 내향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E냐 I냐라고 하는데, 이제 푸티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E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I는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EI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해서 SN 이렇게 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 다음 거 이제 T냐 J냐, 까다롭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푸틴같이 꼬장꼬장 따지는 사람을 좀 T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을 조금 포괄하고 공유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F라고 하는데, 그래서 TF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MBTI가 뭐 네. 좋다 안 좋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죠. 아닙니다. 네. 네,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그렇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양식 판단 게 J냐, P냐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나머지 것들보다는 아까 말했던 외향형이냐, E냐, 내향형이냐, I냐로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E냐, I냐 요걸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E냐 I냐, 그러니까 네. 외향형이냐 네. 내향형이냐에 네. 따라서 이것과 한의학의 체질 이론을 비교해 주시겠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사상의학을 했는데, 이제 양인과 음인, 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맞는 건데, 사상체질로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커져서, 오늘은 저희가 임상에서 약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어떤 약제, 특히나 그 E인 분들, 혹은 I인 분들에게 특히나 많이 쓰는 약제가 따로 있거든요. 정신과 약제 중에서 뭐 공황장애나 뭐 불면증이나 이런 그 우울증이나 이런 데 쓰이는 몇 가지 특정 약제가 있는데, 이 특정 약제를 쓰는데 이 E냐 I냐를 정말 좀 따지면서 쓰게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E십니까 I십니까 물어봐서 쓸 정도로 명확한 관계가 있어서, 오늘은 사상체질보다는 어떤 특정 약제를 특정 어떤 성격에 많이 쓰게 된다, 요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네. MBTI 유형 중에 E냐 I냐에 따라서 네. 한의학에서도 네. 쓰여지는 약제가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약제를 저는 감초밖에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감초밖에 모르는데 네. 어떤 유형에는 어떤 약제를 쓰는지 네. 더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약제만 오늘 설명드릴 텐데, 뭐 네. 우리 한약 수업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 화를 되게 버럭 내고 또 금방 풀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얼굴이 붉어지기 쉽고, 붉은 기가 많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황련이라는 약제를 많이 쓰고, 네. 또 아까 말한 푸틴님 같이 좀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에게는 시오란 또 약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조금 더 소심하고 수줍고 겁도 많고 잘 놀라고, 이렇게 잘 놀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복령이라는 약제를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약제 자체는 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만 네. 선생님이 약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쉽게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E하고 I의 성향을 말씀하셨는데 네. 먼저 MBTI의 E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로 어떤 약제를 쓰시는지. 네. 근데 이제 보통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어떤 약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뭔가 과도하게 나타나서 생기는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약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성향인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한의학에서 E와 I를 나눌 때는 조금은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걸 먼저 정리해두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E냐, 뭐가 I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좀 더 에너지가 있고, 그럴 때 좀 더 활동적이고 뭔가 힘이 난다, 그러면은 E고,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피곤해, 기빨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I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 기분보다는 약간 내가 에너지가, 기운이 좀 더 나느냐, 기운이 좀 빠지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중 내내 일하고 토요일 날 집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나는 주중 내내 일했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밖에 나가서 즐겁게 보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향으로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 성향입니다. 반대로 나는 주중 내내 일했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I 성향. 맞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이제 다 일하면서 다 빼놨기 때문에 더 보충하려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성향의 경우에는 네네. 어떤 약재를 주로 많이 쓰시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성향인 사람들 중에서도 무척이나 그 열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뜨겁다 이것보다는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화를 버럭 내고 화를 낼 때 얼굴이 확 붉어지는 사람. 네. 그런데 화를 내고 뒤끝은 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 뒤끝이 좋은 말로 하면 뒤끝이 없다고 그러고 나쁜 말로 보면 금방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화낸 것도. 네. 화 벌컥 네. 내고 네. 까먹고, 화 벌컥 내고 까먹고. 이렇게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왜 열받다고 뒷목 잡고 넘어간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고혈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상으로. 아, 고혈압이라는 거는 어떤 혈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네. 혈관 질환도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아직 막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건 걱정은 별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젊은 분들한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여드름. 아, 여드름이 엄청 붉게, 왜냐면 혈관의 문제니까 염증이 잘 생긴 거예요. 여드름이 많이 난다거나 혹은 열받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젊은 아, 분들은 이 성향이 조금 잘못 발현되면은 이 잠을 음, 못 자거나 여드름,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심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황련이라는 약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잠이 안 올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곰이 근데 나타났다. 곰이 나타나면 우리가 얘랑 도망가거나 혹은 얘랑 싸우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이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반응하는 이 신경계통인데, 이제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네. 도망가려면 근육에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막 펌핑질을 합니다. 막 펌핑질해서 근육으로 혈관을 막 보내요. 근육으로 혈관을 보낸 대신에 위로는 이제 위장관으로 혈액이 안 가겠죠. 그 음, 다음에 이제 긴장을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들면 죽잖아, 곰한테. 곰한테 쫓기는데 잠들면 안 되니까 잠이 안 들게 하거나. 그 다음에 손발에 땀이 납니다. 왜냐면은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구석기 시대에 어떤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우리를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상황에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시킬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교감신경 항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사람들이 처하면 몸이 네,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반응을 하는 걸 교감신경인가요? 네, 근데 그 반응하는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자율신경 중에서 몸을 이렇게 항진시키서 막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이제 곰이 없어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푹 쉬게 하는 게 부교감신경계. 그래서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스트레스나 어떤 불면 혹은 이런 신경정신과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교감신경이 아주 항진된 상황인 거죠. 네. 이 부분이, 이 현상분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이 보인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외향형, 그러니까 이 성향의 사람들은 네. 혈관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잠을 잘 못 못 잤, 잘 수도 있고 네네. 모두 여드름.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는, 푸티님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막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그런 여드름이 많이 난다거나 이렇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아까 네. 이성향이면 불구하고. 이성향경 중에서 아까는 혈관계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한쪽으로는 이 림프계, 그러니까 면역계 음, 쪽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네. 까다롭죠? 네. 자, 아까는 혈관계였잖아요. 이쪽은 면역계인데, 면역계 반응은 뭐냐면은 가슴이 좀 답답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 림프 흐름이 이 가슴에 많거든요. 이 가슴에 많다 보니까 이 가슴에 이 림프액들이 가슴을 흘러나오면은, 그리고 호흡이 좀 안 되면은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숨을 자주 쉬게 되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면역계가 다운되면은 입이 막 말라요. 입술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뭔가 이렇게 눈이 뿌해지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그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 막 열보다는 그렇게 뭔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뭔가 앵자이티 막 걱정되고 요런 계통으로 발현하는 게 이제 그 면역계 쪽이거든요. 요런 쪽으로도 발현되는 그 이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아까 그 황련보다는 시오라는 약제를 한의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아, 시오라는 약제를 쓴다. 네네. 근데 선생님, 그 요즘 제가 눈이 침침하고 네네. 앞이 잘 안 보이고 글씨가 잘 네네. 안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노안인 거죠? 아닙니다. 노안도 있지만은 분명히 푸티님 요즘에 좋은 영상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고민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그 눈으로 가는 이제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뿌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저한테는 지금 시오라는 약제가 조금 필요한 네, 단계.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 약을 지어드린다면은 네. 시호라는 약제를 가지고 약을 지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오에 대해 조금만 더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더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학원에서 저는 이제 신경정신과 환자를 진짜 많이 보는데 제일 네. 많이 쓰는 약제가 뭐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시오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막 열이 나는 것보다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뭔가 막 불안하고 요런 쪽에 쓸 때 아주 전신적으로 좋은 약제거든요, 시오가. 그래서 어떤 환자가 제일 많냐면 저희 이제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주변에 그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 정신적인 네네네네.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많이 받는, 네,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을 많이 못 움직이니까 뭔가 흐름도 안 좋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정신력이 체력보다 더 좋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다운됐는데 그걸 모르는군요. 예, 혹은 나는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해서 정신이 몸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체력은 이미 좀 네네네. 몸은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 네네네네네. 이거를 정신적으로는 네네. 아니야, 괜찮아. 네네. 나는 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네네. 몸에 이미 무리가 와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것을 모르고 계속 지나쳐 버리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계속 악화되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시호를 써야 되는 환자 중에서. 접니다. 네, 맞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다운타운 한번 찾아뵈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오면은 그냥 좀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거지 몸은 괜찮아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저는 이제 몸을 이제 배를 좀 만져드려요. 네. 갈비뼈 그러니까 만들어드는 거야. 이렇게 만지면 다 아파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냐고. 전데요. 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좀 피곤하거나 아픈데 네, 어디가 아파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타입이에요, 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가면 네, 뭐 양이든 한이든 네, 어 아니 이때까지 어떻게 버티다 네, 왔냐. 네, 네,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뭐 네, 이런 얘기를 가끔 네, 듣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외향적인 네, 사람들이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네.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그 열정도 많습니다. 막 회원되는 열정도 많아서 또 정신력이 좀 강하고 해서 막 몸을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고 몸은 잘 모르겠지만 그 몸에서 염증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들이 또 면역계를 또 다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일부러라도 셧다운을 시켜줘야 돼요. 음,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를 인식하려면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거나 혹은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음, 자연계에서. 이 공원이나 파란색이 보이는, 녹색이 보이는, 혹은 바다가 보이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점점 더 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야, 나 아파. 실제로는 나 아파. 너무 빨리 가지 마. 요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성향의 사람들이 네,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은 이 성향이 너무 폭발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약간의 아이 성향적인 네, 행동들을 취하거나 네, 네,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네. 이럴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현대적으로 가장 받는 것이 그래서 명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네, 네, 네. 해주셨죠. 명상의 또 이제 중요성을. 명상을 말씀드리는데, 명상을 네, 하게 되면은 그 뇌의 긴장도가 보여드렸잖아요.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호흡을 네, 하니까 뇌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특히나 이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폭발하는 경우가. 뭐 아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향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또 몸도 막 혹사시키니까 이게 뭐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템포 쉬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명상. 명상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성향 사람들 명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뭔가 움직이고 싶어 하니까 아하, 명상이 안 되는 한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한테는 차라리 그러면 자연 속에서 걸어라. 걸어라. 그러면은 그 걷는 것 자체가 또 뇌를 또 안정화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을 높여서 교감신경을 낮춰주니까 네, 그렇게 되는 좋은 근데 선생님, 이 방법이. 성향의 사람들은요, 네. 걸으면서도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걷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서 머리 쓰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네. 아니, 그 말씀하십시오.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다, 아직은 내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운동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뇌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는 뭔가 잠깐의 1분, 잠깐의 5분. 이게 아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명상이라는 네, 것은 어쨌든 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을 끊어주는 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자신의 정신력을 너무 과신하지 네, 말아라.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머리를 비워라. 네, 뭔가 계속 생각하지 말고 네, 네. 머리를 비워라. 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네. 하는 게 도움이 될 그런 수 거를 있겠네요. 이제 사실은 어렵죠. 네, 그런 거를 걷기나 이제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뭔가 머리를 딱 스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긴 되게 어렵지만은 그런 기제들 통하면은 조금씩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향형, 그러니까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시간이, 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다 그런 거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분들에서 특별히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제 한약적으로 하냐면, 그냥 뭐 성격적으로만 그런 뿐만 아니라, 냄새나, 그 맛이나, 어떤 빛이나 소리, 이 모든 것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민감한 분들. 네, 민감한 분. 예민보다는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 그냥 정신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를 의학적으로도 아예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고 아예 또 그 단어가 있을 정도예요. 이런 분들이 그 아이 성향이신 분들의 몇 프로는 꼭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 분들은 의학적으로 조금 도움을 많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내향적인 분들이. 내향적이면서 신체적으로 민감한 분들. 네. 음.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이분들은 놀라기도 되게 쉽고 걱정도 되게 많아서 어, 흔히 말하면 우리 뭐 기능성 위장 장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검사해도 나오지 않는데 본인은 뭔가 문제 느끼고 있고 잘 낫지 않는, 그 양방에서는 기능성이란 말을 붙이는 그 모든 좀 많은 질환들이, 또 신경성 뭐 이런 질환들이 이 아이 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의원에 많이 오는 환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입니다. 특별히 검사를 했는데 뭐 장애는 문제 없고 위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걱정거리나 큰 일만 생기면은 배가 아프고 대변을 바로 봐야 되는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네. 대표적인 어떤 그 신경성 질환인데, 이런 환자들도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자극 때문에
소변을 또 너무 자주 보러 가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장장애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을 쓰면은 특별히 내시경을 찍어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아까 예민하기 때문에 또 그 잠을 또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율신경계에 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까처럼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그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니까 더 양쪽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더 무서워져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갑자기 막 쓰러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더 소심해지고, 더 이제 잘 놀라고, 요런 쪽으로, 오히려 아까 이 방향보다 반대 방향으로 자율신경계 문제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내향형인 분들, 네. 아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동굴이 필요하다. 네, 동굴이. 예. 자극이 엄청 자극이 예민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이 성향인 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 5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틀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런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 자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동굴로 들어가는데 자꾸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핸드폰, 네. 근데 그 핸드폰의 빛도 어마어마한 자극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네, 동굴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라. 네. 그냥 보실 때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주무시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시든지, 어쨌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을 좀 차단하고 소리도 자극적인 차단하고 뭔가 캄하게 있어야지, 들어가서 이것만 하고 있으시면 오히려 그것도 자극이 돼서 안 좋으니까 동굴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이 동굴로 들어가시라. 요걸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운동도 자극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나 운동하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지라고 막 과자극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운동도 과격한 운동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슬로우한 운동을 하시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저희 와이프는 아이 성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네. 주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네네. 저는 주말에 나가야 되고요. 네네. 근데 와이프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녀의 동굴이 필요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부부니까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쵸. 네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게 한의학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적절한 이 중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어렵죠. 말이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하루씩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씩 나눠서 네, 뭐 이를테면 하루는 토요일은 나가자. 네. 일요일은 건들지 마라.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부식 그렇게 오신 분들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아이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뭐죠?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이신 분들은 좀 더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반응하지 않아줘도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 일을 배려하기는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이는 그 혼자만에 있는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성향 외향적인 사람들은 굳이 아이랑 같이 놀지 않아도 자기만의 뭔가를 찾는다. 그럼요.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성향인 분들이 좀 더 아이 성향 분들을 배려하는 게 한의학적 건강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올릴지 말지 한번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 건강 습관을 성격 유형에 맞추면 좀 더
웰빙과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신과 몸이 절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네. 성격과 몸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사고하면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 아이를 배려해줘라. 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도 이시죠? 네, 저도 이입니다. 선생님 그 배우자 와이프 되시는 분은 아이이신가요? 이 같습니다. 두 분 다? 네네네. 그러면 뭐 심플하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원래 그렇게 둘이 있으면 뭔가 좀 심심하죠. 오히려? 네.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죠, 둘이서. 그러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MBTI와 한의학의 체질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MBTI 유형이신가요? 또는 어떤 한의학적 체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의학에 기반한 체질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day and good luck.